예, 이번 4주 제19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상 4주라고 해가지고 천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4주 8자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온달이나 계모나 뭐 나무꾼 이런 거 내용을 같이 통의 4주를 분석하면서 이거를 가지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4주 8자를 이렇게 정의해 놨죠. 즉,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는 것은 천상에서 그 본인이 임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임금 주의 신하를 7명을 이렇게 딸려서 같이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죠. 즉 본신이 있으면은 본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신 있으면 본신 주위에 7명의 신하를 두는데 각각의 신하는 성격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또 품성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7신하를 데리고 내려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일곱 신하들은 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본신을 도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본신이 왕이 그 신하들을 부려야 되는데 그 부릴 때 그 신하들의 특성을 알아야 잘 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신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 능력, 또 품성은 어떤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신하를 시켜서 일을 시키게 되면은 아주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엉뚱하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것이 낭패가 되죠. 실패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맞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육친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4주 8자 중에서는 그 능력을, 즉 힘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힘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 월령이라고 이걸, 그래서 월지인데 월간이 되고 월지가 되죠. 이걸 월령이라고 하는데 왜 월령이라고 하냐면 힘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뜻으로 월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보다도 여기에는 요 신하가 굉장히 큰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어떤 능력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좋은 능력이든 나쁜 능력이든 가리질 않아요. 그것은 일단 힘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생수니까 본신이 금이고 그 다음에 수니까 금생수하니까 상관이라고 이것을 나무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본신의 힘을 많이 설기시켜 나온다. 즉 많이 설계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본신에 갖고 있는 능력을, 본신이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이 원령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의지, 즉 요게 임금이라면 임금의 어떤 의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신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생각해보죠. 이 사람은 아주 총명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총명하고 언변도 좋고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좀 나쁜 점이라는 것은 선녀를 만나면은 그것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선녀를 만나면 그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나무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선녀를 만나면 그 나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끔 잘 또 다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쁜 일을 못하게 다듬어지는 일을 누가 맡아서 해야 되냐면 여기 계모라고 표현했는데 계모가 나서서 요 상관을 그런 나쁜 일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계모라는 것이 요것을 막아주는 그런 모양으로 되니까 좋은 모양이 되겠어요. 일단은 자, 좀 전에 설명한 그 상관에 대해서 생각하죠. 자, 상관 여기 나무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무꾼은 요 정관을, 선녀를 이렇게 극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관성을 극하게 된다.
또 그러기 때문에 이 상관을 누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정모 또는 편인, 정모가 없으면 편인도 괜찮아요. 이게 나서서 요 나무꾼을 잘 길들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인 상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인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선녀를 괴롭히는 것을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힘이 강하니까 상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이제 사주를 꽃나무에다 비교하게 되는데, 그 꽃나무 중에서 꽃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간이 되겠어요. 꽃이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경무, 경병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꽃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지에 있는 것을 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을 지장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뿌리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꽃은 바깥으로 나타났으니까 꽃이 중요하죠. 어떤 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민들레꽃아마 민들레꽃이구나. 줄기만 봐서는 뭐가 나타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꽃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관이나, 그러니까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이나 재성, 재물, 편재나 정제나 재물, 이런 것들이 사주에선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그런 쪽으로 가게끔 괜찮은가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병이 있고 경이 되니까 화급금에서 편관이 됐죠. 온달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온달 그러는데, 그럴 때 이 병이라는 것은 좋은 점이 뭐냐면 힘이 강하다, 또 쉽게 말해서 온달과 같이 무해가 있다. 그런데 이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너무 날뛰게 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 온달도 역시 길들여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편관인 온달을 길들일 때는 뭐가 나서야 되냐면 식신, 공주가 나서줘야 되겠죠. 우리가 동화책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그 말이 있어요. 이 바보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훌륭한 장수가 됐죠. 이와 같이 온달은, 편관은 반드시 식신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식신재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을 만나면 좋은 편관에 대해서 좋은 역할, 즉 검찰이라든가 또는 법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식신이 안 나타났어요. 물론 식신이 없으면은 상관을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병이, 여기 보면 신이 있어요. 그 뿌리 속에 신정무가 있죠. 요 신하고 병이 간합을 하게 되니까, 합을 하게 되면은 이 온달의 나쁜 습성, 나쁜 것들을 좀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관을 쓸 수도 있다. 즉 이 사주에서는 상관, 그 다음에 편관, 요것이 두 개가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출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운에 대해서 보죠. 지금 63세로 됐으니까 5라는 운에 와 있겠네, 대운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그 신하들하고 요 대운과를 서로 이렇게 엮어 봐야 돼요. 그럴 때 자하고 오 하나가 만나면 충인데, 자가 두 개가 있고 오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때는 충이 아니고 충을 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오 쌍폭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화기재라 해가지고 자는 제좌, 임금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 중에서 임금의 자리의 의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오를 만남을 해서.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를, 의자를 놓게 되니까 결국에는 본신인 왕이 요 의자에 앉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을 만나게 됐다.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